경북 안동 공장에서 만들어진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접종 일정 살펴봅니다. 전통 세시 풍속인 액마기 방패연 날리기 행사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나쁜 것은 보내고 복을 맞이한다는 송액 영복을 빌며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경주 안강 두류공단에 또다시 폐기물 매립업체 신설이 추진 중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환경 유해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른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구시는 25일 접종센터 모의 훈련을 통해 예방접종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는데요. 접종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필두로 진행되며 일반 시민들은 오는 7월쯤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한 명씩 거리를 두고 줄을 서서 접종센터 안으로 들어섭니다. 체온을 재고 의사의 예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접종이 진행됩니다. 접종 후에는 따로 마련된 공간에 머물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앞서 대구 지역 최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의 훈련이 25일 열렸습니다. 만일의 사태 이제 정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 백신이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중, 3중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에피펜이라든지 다른 약물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인투베이션 하는 세트까지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게 지금 의료진이 안에 지금 상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환자, 종사자 등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첫 접종자는 한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부부 의사입니다. 또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오는 3월 8일부터 119 구급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은 3월 22일부터 차례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화이자 백신은 26일 대구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도착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은 대구에서는 3월 8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접종들을 정말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서 빨리 우리 대구 시민들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은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접종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 안동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를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6일 국내 첫 백신 접종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입원 환자입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1순위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이번에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소아청소년이나 임산부도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접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들을 제외한 1순위 접종 대상자는 모두 27만 명 정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간을 두고 2차례 맞아야 하는데요. 의사가 있는 병원은 병원에서 맞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환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역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백신을 못 맞는다면 며칠 뒤로 일정을 미룰 수는 있는데요. 이유 없이 접종을 거부하면 모든 접종 일정이 끝난 11월 이후에나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몸 상태가 건강한지 확인해야 하고요. 접종 이후에는 열이나 통증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119에 연락하거나 곧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고열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1개월 만에 백신. 1차 접종 대상자 90% 이상은 일단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앞서 국내 한 여론조사에서는 접종을 미루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결과도 나왔죠. 걱정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백신을 맞더라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전통 세시 풍속인 액마기 방패연 날리기 행사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나쁜 것은 멀리 보내고 복을 맞이한다는 송행영복을 빌며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려진 방패연이 하늘 위로 떠오릅니다. 대형 공기부양연과 가오리 줄연도 바람에 휘날립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연이 조금 덜 올라갔지만 저기 소지도 오늘 높이 올라가는 걸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맥이 끊긴 액마기 방패연 날리기 행사가 50여 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연줄을 끊어 송액 영복을 비는 풍습으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안동 지방에서는 흔하게 행해졌지만 70년대부터 점차 사라졌습니다. 정월대보름 세시 풍속으로 밤에는 달집 태우기와 지불놀이가 행해졌고 낮에는 이렇게 액마지 방패연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의미로 방패연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새겨 넣었습니다. 제가 이때 연을 그리면서 40년 동안 연을 만들면서 제가 나름대로 코로나 연을 이번에 제작했는데 한 30개 정도 제작했습니다. 즐겁게 아주 잘 날리 보내려고 아주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 예쁘게 했습니다. 하늘 높이 띄운 액마기 방패연과 함께 코로나 퇴치를 위한 고유제와 액풀이, 병산탈춤 공연 등도 마련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에서는 이른바 버린 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안강 두류공단에 또다시 폐기물 매립업체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살 수 없을 만큼 환경유해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안강에 있는 두류공단입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50여 개 공장 중 60%가량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의료 폐기물이나 폐유 같은 오염성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도 20여 곳이나 됩니다. 이곳 안강두류공단은 지난 90년대부터 환경유해 업체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밀려 원주민들은 1.5km가량 떨어진 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지만 고통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바람 불면 여기 냄새 나요. 새벽에 오늘같이 막 비 오려고 하고 기압이 떨어지면은 저기 우리는 더 맞지도 못한 냄새예요. 그런데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업체가 축구장 8배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겁니다. 해당 부지는 이전에도 다른 사업자가 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름만 바꿔 재허가를 신청한 거라며 이미 주변에 추가로 땅까지 매입해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두류공단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두류공단의 악취나 이제 비산먼지 같은 것들이 안강 읍내까지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이제 여름철에 창문도 못 열고 지낼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경주에서는 전국 산업 폐기물의 20% 이상, 경북도 내 산업 폐기물의 40%가량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주시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의 여론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반대 측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해안 지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26일 오후부터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까지 강해지면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폐광특별법 시효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문경시는 국회 산업통상위원회가 법안 시효 20년 연장안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 소멸 시효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됐습니다. 폐광기금 산정 방식도 변경돼 문경의 경우 교부금액의 40%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문경시는 지난 1월 세종에서 있었던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와 산업부와의 면담에서 폐특법 시효 폐지와 폐광기금 산정 기준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영천시가 3년 연속 경북도 내 10개 시 지역 가운데 고용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영천시 취업자 수는 59,600명, 고용률 66.4%로 도내 시부에서는 1위, 전국 시부에서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도 상반기 대비 고용률은 0.6%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0.3% 낮아져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1,0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의원 18명 전원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습니다. 의원들은 25일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사상 유례 없는 국가재난사태에 온정을 나누고자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가 오는 7월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앞두고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영주시는 25일 오후 시청 강당에서 시민과 기관단체 회원 등 60여 명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문화도시 조성 계획과 정책 자문 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영주시는 공모에 선정될 경우 5년간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아 문화적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대구 지역 중학교 신입생들은 교복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예산 61억 원을 들여 대구 지역 국공사립중학교 입학생과 전입생 2만여 명에게 동복과 하복을 각 한 벌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는 대신 생활복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고등학생들도 무상교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 고인 부부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수성구는 지난 23일 전정숭 씨가 고인이 된 아버지 전수종 씨의 이름으로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수종 씨는 대구에서는 173번째, 고인으로는 11번째 회원이 됐습니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어린이 특화시설이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 업무 협약을 맺고 2023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해 동구 숙천초등학교 맞은편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돌봄과 교육, 가족 동반 놀이체험 공간 등으로 꾸며집니다.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3년쯤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